업그레이드 your life, 여러분들의 일상을 업그레이드하는 곳, 코칭님 에세이클래스 코칭. 안녕하세요, 코치서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기능성 우울증 이 말 들어보셨어요? 우울증, 기존의 가면성 우울증, 그 다음에 조증과 우울증을 합치는 조울증,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부르는 우울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고기능성 우울증은 또 뭐야? 이러신 분 있을 거예요. 최근에 되게 안타까운 그 외국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 미스 USA의 우승자이고 최초의 흑인 우승자여서 더 유명하고 또 변호사로 어떤 미뿐만 아니라 어떤 지성까지 갖춰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30세 젊은 여성이 이제 자살을 했다는 이제 기사를 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누구나 왜 그녀가 자살을 했는지 정말 주변 사람들이 다 황당하고 당황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녀는 고기능성 우울증을 오랫동안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고기능성 우울증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일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커리어적으로도 그래서 완벽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삶도 되게 즐기고 되게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도 이 사람이 우울증, 그 사람은 우울증?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정도죠. 보통에 우리가 우울증 하면 늘 약간 뭔가 되게 다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욕도 없고, 뭔가 인간관계도 좀 소외되어 있거나, 혼자 있거나, 아니면 절대 나가지 않거나, 고립되는 경우를 많이 택하잖아요. 그리고 일적으로도 뭔가 내가 잘하려고 해도 성과가 나지 않죠. 왜냐면 힘이나 에너지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데 고기능성 우울증은 이런 면에서 일상을 되게 완벽하게 살고 있고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내면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어떤 불만족, 그 다음에 불안, 그 다음에 두려움, 그리고 삶에 대한 공허함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을 겉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뭔가 액션을 취해서 관계도 맺고 취미 활동도 하고 일도 열심히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기능성 우울증을 파악하는 건 사실 쉽지 않다고 하고요. 또 본인이 약간 우울하고 공허한 마음을 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과 이 마음의 그 간격이 너무나 커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어떤 그 힘듦은 훨씬 더 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자, 되게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기능성 우울증에 좀 집중해야 되는 건 현대인들은 이제 아무래도 더 완벽한 삶을 조금 추구하고 완벽해지기를 원하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또는 주변의 기대가 그렇다 보니까 자신이 정말 이 우울증이라는 거를 이제 모른 채 겉으로는 이제 완벽한 삶을 이제 살고 또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하지만 이 고기능성 우울증 때문에 내면적으로 많이 병들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의 고기능성의 우울증은 계속 우선 가장 큰 특징은 이 우울함이 지속적인 거라는 것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 우울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이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어떤 일정한 우울감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늘 지속되고요.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우울감이 2년 이상 우선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이제 동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내가 항상 기분이 좋았던 일, 그 다음에 기쁘기 위해서 한 일이 더 이상 기쁘지 않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내면적으로 끊임없이 비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 이것뿐이야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 세 번째는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성공이나 성취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것뿐이 못하지? 내가 사실 이거 내 능력만큼 인정받는 거 아닌가? 사기치는 거 아닌가? 약간의 그 가면증후군과도 조금은 비슷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어떤 그 반복되는 그 좀 부정적이고 비난적인 자기에 대한 타인에 대한 것에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나지 않겠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매우 다운이 돼서 기본적인 뭐 청소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뭔가 주변을 정리하는 일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지 않고 아침에 특히 일어날 때 너무너무나 힘이 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힘든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근데 이거는 사실 모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는 건 사실 어렵지만 이제 몸이 막 무겁고 괴롭고 이제 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고기능성 우울증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완벽함을 그 와중에서도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의 어떤 우울함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완벽함을 추구함으로써 이 우울증을 또 극복하는 어떤 하나의 노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강하게 믿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서 말한 그 미스 USA의 그분도 죽기 하루 전날 이제 주변에 이제 SNS에 모든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어떤 사랑과 그다음에 헌신, 그들의 어떤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보통은 어떤 자살을 하면 되게 비관적이고 되게 조금 우울하고 되게 좀 뭔가 자기에 대한 힘듦을 토로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그들의 어떤 안정, 그다음에 안녕을 이제 정말 빌 만큼 주변을 통제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어떤 관계에 대해까지도 완벽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휴식을 그만큼 취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완벽하려면 내가 쉴 시간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허함이 생기고요. 자, 여러분들 이 고기능성 우울증 사실 이런 증상이나 진단을 하는 것은 사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2년 이상 혹은 2년 이상까지 뭐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좀 나한테는 계속 지속적이고 너무 익숙하다라고 싶으시면 좀 전문적인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시급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내가 내 감정을 좀 정확히 알면 바로 또 치료하고 또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 내가 내 마음을 아는 것부터 사실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너무 완벽함을 투로하고 또 완벽함을 추구하는 어떤 내 가족이나 친구나 누군가가 있다면 한 번씩 그들의 마음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댓글과 또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코칭 등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